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 프로덕션의 시장 포지셔닝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얘기 진행하기에 앞서서 업체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업체 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업체를 한 줄로 설명해 주세요. 한 줄 소개를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뭘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많은데 이런 얘기들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내 사업체의 정의는 결국 누굴 대상으로 뭐를 팔고 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상쟁이다, 나는 뭘 판다, 나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고객이 누군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좀 놀라웠던 사실, 이 밖에 창밖을 내다보면은 빌딩이 많죠. 건물이 많습니다. 저 건물 안에 다 뭐가 다 들어차 있습니다. 뭐가 들어차 있습니까? 사업체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회사들은 다 고객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고객이 있고요. 고객이 없으면 회사도 없습니다. 이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존재는 결국 고객이 결정한다. 나는 영상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회사를 차린다 라고 생각해야 시장 포지셔닝을 잡아나갈 출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산업의 성장 사이클입니다. 산업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딴 데도 다 적용되는 사이클인데요. 저는 이 산업의 시작점을 2015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2015년도 전에도 프로덕션이 있었는데요. 광고 제작사, 방송외주 제작사, 영화 제작사. 이 제작사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와 우리 프로덕션의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다르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다르니까 다른 산업입니다. 다른 시장입니다. 기업들이 영상 발주를 시작하게 된 게 이 전후다 보니까 이때 어디 찾아갑니까? 여기 찾아가죠.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좀 비싼데요. 그랬더니 어디 갑니까? 개인한테 갑니다. 개인한테 갔더니 개인들이 이런 요청이 있네, 할 수 있겠는데 해보지 뭐 라고 하면서 별로 시장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이 만들어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밥 천국 제작사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딱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어야 비용을 비싸게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비즈니스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분야마다 버티컬라이제이션이 진행됩니다. 세그멘테이션이 진행됩니다. 특화 제작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업체의 수요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아니요, 영상 콘텐츠에 나오는 양 자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체는 줄어드는데 누군가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셔닝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의 검색어에 이제 집계해서 통계를 내주는 사이트인데요. 좀 추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네요. 보고 영상은 뭐 꾸준히 있는 것 같고 홍보 영상도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마다 트렌드가 좀 있는 것도 있고 또 홍보 영상은 20, 30년 그 이상도 갈 것 같죠. SNS 광고는 사실 영상 말고도 다른 광고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기 어려운 것 같고 유튜브 광고는 2017년도 때부터 쫙 올라가고 있네요. 바이럴 영상은 왜 이렇게 삐쭉삐쭉 하나 봤더니 이건 발주를 이렇게 좀 추세를 추론하기 좀 어렵다. 왜냐면 바이럴 영상이 터졌을 때 시청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것 같고요. 교육 영상은 코로나 수혜를 받아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 웹드라마는 이때 시청자들이 이런 콘텐츠가 유튜브에 있네 라고 하면서 좀 터졌던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저 재밌는 게 저 때 실제로 기업들이 테스트 발주를 좀 했었습니다. 기업 유튜브, 아까 봤던 유튜브 광고 추세랑 좀 많이 비슷한데 재밌는 게 매체가 새로 생기게 되면은 시청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기업이 한두 발짝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기업의 수요를 받아내기 위한 공급은 또 두세 발짝 느리게 따라갑니다. 영상 아카이브, 기록 영상 뭐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캡처를 해봤고요. 프로덕션도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도입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처럼 프로덕션 창업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진입 자체가 아주 어려집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다 김밥 천국 제작사다. 주변의 업체들도 쉽게 만들었고 나도 쉽게 만들면 3개월 만에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뭐 더 뛰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특정 분야의 특화된 제작사가 3년, 5년 동안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치열하게 최적화를 시켰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1년 걸릴까? 2년 걸릴까? 또는 선점한 업체가 도망가는 속도가, 치고 나가는 속도가 내가 따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가지고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진 않을까? 내가 따라가려면 계속 거래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특출난 게 잘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일을 맡길 텐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성숙기 도입하게 되면 싸게 만드는 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하는 거, 잘 만드는 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화가 안 되어 있을 때 이제 고객들은 어디 갑니까?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어디로 그 업체들이 어느 업체가 딱 1등 분야인지 딱 보이게 되면은 그 업체한테 바로 갈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비교 심사하고 경쟁 입찰하고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 가면은 가동률이 100% 넘습니다. 비드폴리오에 가입 안 하시고 제가 일 드린다 해도 이제 안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사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들도 파는 거 싸게 팔거나 아니면 남들 안 파는 거 비싸게 팔기. 결국 이쪽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죠. 이쯤 왔다 칩시다. 공급보다 수요가 4배 많아요. 무슨 뜻입니까? 회사가 4배 더 생겨도 된다. 무슨 뜻입니까? 또 우리 회사를 4배 키워도 된다. 2017년도 전후로 이제 바이럴 영상이라는 영상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요즘 바이럴 명가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정말 탑 프로덕션들은 다른 시장을 갔죠. 그러니까 CF 제작사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바이럴 영상 같은 경우 좀 특이했던 게 재발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번 만들어 놓는데 다시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신규 고객을 수주하는데 마케팅 비용, 영업 비용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었고 고객의 수요도 같이 줄었다. 2019년도에는 제품 홍보 영상 특화 제작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다른 제작사들은 200만 원 들여도 만들기 어려운 영상들을 60만 원에 만들어준대요. 맡겼더니 더 잘 만들어요. 더 빨리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하루에 10개 만듭니다. 완전히 테일러리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처럼 촬영팀, 편집팀 계속 같은 것만 돌려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포드처럼. 근데 이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이럴 영상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고 제품 홍보 영상은 진입장벽이 있었으나 그래도 업체들이 몇 달 안에 따라할 정도는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수요는 조금씩 올라가긴 했으나 공급이 훨씬 더 많아져서 결국 공급이 초과한 시장이 되었다. 가동률을 계산해 봅시다. 가동률을 그냥 한 80%의 가동이 돌아갔을 때 우리 회사가 또이또이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100% 채우기 정말 힘들죠. 근데 처음 가면 100% 이상 찹니다. 고객들이 줄 서요. 근데 100% 언더로 떨어지고 80언더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채워야 되죠. 마케팅 비용 써야 됩니다. 마케팅 비용이 20%를 써버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 그럼 마케팅 비용이 이익을 다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오히려 없는 시장이 된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공급 과잉 시장에 가기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시장을 빨리 찾아내서 사업체의 위치를 옮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너무 경쟁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런 경쟁에서 이겼다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격동의 사업기 그 성장기에는 정말 많은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시도들이 일어났다가 이제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들을 망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3년 만에 망했다가 아니라 3년 동안 정말 훌륭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비즈니스 포지션을 한번 잡게 되면은 그게 영원히 가진 않아요. 그래서 나 또한 그런 시도들이 시행착오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면서 내 다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업체들이 훈련시켜 놓은 인력들을 우리가 또 다시 채용하면서 팀을 꾸리는 것처럼, 이것들을 이제 뭐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너무 막 자아자찬하고 할 필요 없고 조금 겸손할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이 격동의 성장기를 거치는 이 그 동료의 이런 것들은 우리 업계가 동시에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실험은, 이 사업을 최적화시키는 이 기회는 10년 전에는 할 수 없었고 10년 뒤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 고무적이고 고귀한 일을 지금 함께 해나가는 모든 대표님들 파이팅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마케팅. 그러니까 시장 포지셔닝을 잡는다라는 거가 결국 마케팅이에요. 근데 제가 마케팅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케팅이라는 어휘는 이제 혼돈에 빠졌습니다. 판매, 영업이랑 같이 다 뒤섞였어요. 근데 이 어휘 자체의 본질적인 뜻은 시장 포지셔닝 잡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무슨 말을 했냐?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 영업이 필요가 없어진다. 좀 어렵게 써져 있지만 영업을 필요 없게 만들어서 최소한의 판매만 해라, 최소한의 영업만 해라. 시장 포지셔닝 잘 잡으면 안 팔아도 저절로 팔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